자, 추미애 장관 단락별로 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동안 말을 아껴왔다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설명을 했죠.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각에서는 계속 그랬죠. 추미애 장관 이쯤 되면 사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았냐, 그건 바로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올리자 야당과 또 법조계라는 이름의 취재원 소스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이 글 자체, 글의 내용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세 번째 단락에 나온 부분인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썼습니다.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분리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대였고 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규정상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공격이 들어오는 게, 비판이 나오는 게 규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그 내용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밝혔고요. 사실로 얘기를 한 거죠. 이상이 없다라는 게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 준 그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규정대로 한 거라는 수사 결과를 내놔라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도 보면요, 가정 상황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해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무슨 심파 찍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사정이었다라고, 또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뭐 송구하다,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거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네, 설명이 부족했네, 정성이 부족했네 이런 또 비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처했던 그런 상황, 어미로서의 느꼈던 그 글에 따르면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파 찍는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공세, 이런 것들 규정에 다 문제가 없다 밝혀지고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 해명 안 된 의혹이 있다, 뭐 공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원칙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넘어선 뭔가 또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추미애 장관이 이 해명한 이런 글에는 또 심파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주장을 더 심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 삼보일비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의혹을 접했던 그 때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더 봐야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 상황들,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더 성찰하고 노력하겠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또 이 태도 문제를 얘기해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와서 했던 그 태도가 문제가 아니냐. 물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격가진 거죠. 아들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규정이 맞는지 불법, 위법이 있었는지 그걸 보는 상황에서 태도 문제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판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될, 그게 바로 본질이 뭐고 뭐가 불법이고 뭐 위법인가 이겁니다. 의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계속 격가지로 나오고 있고 마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째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태도에 관한 지적, 비판이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태도에 대해서도 사과하겠다, 더 살피고 헤아리겠다, 이런 사과의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자, 7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게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저는 이 글에 뭐 긴 글이지만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검찰 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게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흔들림 없이 흔들고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이 보도만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국민들도 흔들리고 추미애 장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흔들려서 검찰 개혁의 이 국민적인 명령, 국민의 명령 이 과제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만두는 게 제일 큰 문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단해라.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결단해.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개혁 이런 걸 떠나서 추미애 장관 먼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방으로, 혼란으로, 논란으로, 의혹 제기로 계속 끌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되고 고성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지만 검찰 개혁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이 될 거고 월요일에 있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흔들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최종숙님이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운틴님 추미애 장관님 이번 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허진숙님 맞나요? 네,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는 말씀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저희 오마이 TV 박종현 핫스팟에서만 볼 수 있는 출석 체크 어디서 보고 계신지 잠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는 힘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시청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는 시청료. 저희 오마이 TV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의 자발적 시청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그 서초동에서도 그렇고 광장에서 거리에서 여의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지키기에 나선 여러분과 함께 방송했던 그 기억도 지금 떠오르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1년 만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 참 글쎄요, 좀 씁쓸한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을 또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현수님도 내가 추미애다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안송미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캘거리에서 자주 시청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캘거리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요. 고맙습니다. 나은님, 추 장관님 자리 굳건히 지키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인영님, 네, 우리가 추미애다 또 말씀하셨고요. 태도윤님, 우리가 추미애다. 김인영님, 힘내라 추미애. 김남순님, 청렴하게 살아오신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박완선님, 방송 똑바로 해라라는 또 댓글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안송미님이 또 의견 주셨네요. 조국 장관이 당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장관직 수락했는데 여기서 멈추진 않지요. 라는 말씀 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스마일님은 우리가 또 추미애다라는 말씀.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과 의혹에 뭉뚱그려져서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도매급으로 그냥 엮여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사실대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강순민님, 뉴욕입니다. 민주당은 왜 힘을 못 쓰는지요? 당내 배신자들이 많은가 보네. 이번에는 추미애를 지켜야 하고 언론 개혁합시다. 이런 말씀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뉴욕도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마스크도 잘 안 쓴다고 하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님, 맥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종숙님,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최종숙님이 봐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오마이TV 박종호의 핫스팟. 저희 작은 방송이고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통해서 더 열심히 방송을 지치지 않고 저도 지치지 않고 방송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성원, 자발적 시청료 저희 오마이TV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TV 다른 공중파 방송이나 큰 방송, 다른 큰 유튜브 방송들이 있지만 저희도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010-31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망고야옹님, 오마이뉴스 커져라 세져라. 고맙습니다. 네, 임재훈님, 추미애 장관은 잘못한 게 없으니 장관직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다들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면, 그러면 우리 장관들이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어떤 작은 시민단체인지 누가 고발을 해요, 검찰에. 그 수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언론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제보자 나왔다라고 보도를 막 해요. 근데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 의혹이 있고 제보자가 나왔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장관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관들이 의혹이 있는 또 장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럴 때마다 누가 고소고발하면은 검찰이 이걸 수사하게 된다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또 진영 장관 오늘 행안위 회의에 나왔지만 또 어떤 자식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요. 검찰이 수사해요. 또 언론에서 국민의당에 제보받았다는 걸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요. 의혹이 많아졌네.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건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나가라. 검찰 수사 결과 이거는 나가서 결과 조사해야지. 국무위원이나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우선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치 공세고 이게 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이 메시지가 나왔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찰 수사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 때문에 입장도 안 내고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입장을 내라고 하니까 입장을 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조사받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게 된다? 이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가 빨리 나와야겠죠. 저는 8개월 동안 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왜 빨리 안 되냐,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연지동 산이님, 박정화이 팀 파이팅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위남심님 맞나요? 네, 추미애 장관님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술님도 의견 주셨고요. 네, 은선님, 검찰, 경찰은 아주 강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추 장관님은 너무 멋지고 강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다리 수술했음에도 군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까지 참 옳은 생각만 있습니다. 추 장관님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되시고 강해져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추 장관님. 임주훈 님이 다시 의견 주셨네요. 우선은 수사가 깔끔히 되는 게 공정 같은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이 사건이 있잖아요. 대신 검사 후 문제가 없다면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걸 누가 제일 바라고 있을까요? 네, 아마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법무부 장관에 다시 올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럼 검찰이 마음에 들고 야당이 마음에 드는, 또 언론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 때까지 이거는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또 그 뒤에 올 장관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계속해서 표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미애 장관도 검찰 개혁 때문에 물러나지 못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고 뜯으면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아들이 이렇게, 내 가족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있지만 자신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네, 명명백백하게 검찰의 입장,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네, 그게 검찰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로 검찰의 그 역할, 검찰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자, 돌콩과 푸른꽃님, 조작질로 정치하는 놈들 국민의 적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신조인님, 잘못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팩트로 말해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연지동 사내님, 더욱더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종숙님, 절대 안 되죠. 야당은 항상 딴지 걸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모두 달려들어 난리는 쳐요. 못된 버릇 고치시네요. 못된 버릇 못 고치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임재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은님은 이번 일로 추 장관님 청렴하게 살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의 수사 결과 나오게 될 테고요. 오늘도 아마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후에도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대정부 질문 현장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죠. 네, 추미애 장관 발언이 설득력이 있는지, 자, 어떤 의혹들이 또 해명이 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또 따져지고 있는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지동 사내님 대정부 질문 몇 시에 하나요? 2시부터 합니다. 네,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뭐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